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기출지문집 제10강 포상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여기서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시는데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도 등록관청에서 지급한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X. 요거는 이 중개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경우에는 허위 광고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2번은 개업공개사가 허위 광고니까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입니다. 3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니까 요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부동산거래일서 결혼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정당한 서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부동산거래일서 결혼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X가 되겠죠. 여기서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 이렇게 됩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동그라미. 포상금은 건당 150만 원으로 한다. X가 되겠죠. 검사가 신고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X.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월. 동그라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그라미. 등록관청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 또는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그라미.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최초로 가야 되겠죠.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한다. X가 되겠죠. 2건 이상 이렇게 하면 최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 B를 각각 신고했으나 A는 공소제기, B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은 100만 원이다. X. B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B 신고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고 A 신고분만 포상금을 받으니까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갑의 포상금은 50만 원. X. 균등 똑같이 나눠주니까 25만 원이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뒤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뒤를 신고하면 갑의 포상금은 없다. 동그라미.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했을 때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2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후, 여기서는 포인트가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요게 포인트입니다. 갑과 을은 이를 공동으로 신고하면 갑은 2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X.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거래소 결혼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유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A를 고발하여 A가 기수의 처분을 받았으면 갑의 포상금은 50만원. 동그라미.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B에 대해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을이 신고했는데 검사가 B를 공소지기한 경우에 갑의 포상금은 50만원. 동그라미. 그러니까 갑이 먼저 신고했으니까 갑이 포상금을 받고 을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지기하였지만 C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갑의 포상금은 50만원. X가 되겠죠. 여기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25만원이 되는 거지 50만원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포상금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로서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에서 이 3년이 징역이나 3천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 중에서는 시세단체 요거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이 되고 앞에 증서 직접 투기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직접 거래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에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 처분 E를 공소지기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을의 포상금은 50만원. 동그라미. 이 신고분만 포상금을 받는 거죠. 여기서 D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까는 D 신고분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지기하였고 B를 무혐의 처분한 경우에 갑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X. B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까 B 신고분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A 신고분만 포상금을 받으니까 이게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 내야 되는 겁니다.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을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동그라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수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갑은 2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동그라미. 균등이니까 25만원씩 받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갑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여기서 누가 먼저 신고했습니까? 을이 먼저 신고했죠. 그러니까 X,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갑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고 을이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휴업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증 하면은 몇 개 증? 3개 증. 자격증, 등록증, 신고, 필증입니다. 3개 증을 교부받을 때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를 내면은
입증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and 그리고 세계증에 재교부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중개사무소 휴업을 신고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과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X. 중개업의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과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과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과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과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과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과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X.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과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거래일소 교류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일소 교류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거래일소 교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부동산거래일소 교류행위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동그라미.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신고센터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동그라미.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벌칙입니다. 벌칙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매 시험마다 이제 평균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제일 먼저 1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에서는 1-1에 처한다. 동그라미. 중개인과 직접 거래한 개업공에서 3-3이니까 1-1 X. 이동용이 한 임시중개실무를 설치한 개업공에서 1-1 동그라미.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1-1 동그라미. 임시중개실무를 설치한 개업공에서 1-1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요건 3-3이죠. 그래서 3-3에 처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1-1 X가 되겠죠. 3-3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1-1 동그라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유선 명칭을 사용한 자 1-1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1-1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화유선 명칭을 사용한 자 1-1 동그라미.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에서는 1-1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사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 종목에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 1-1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형벌 사유가 오직 요거 딱 하나입니다.
중개인과 직접 거래한 개업공에서는 1-1 X가 되겠죠. 직접 거래니까 요거는 3-3에 해당되는 사유에 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1-1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1-1 동그라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한 개업공회사, 이거는 양도되어져. 그러니까 1-1 동그라미,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1-1 동그라미,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1-1 X, 요거는 3-3에 해당되는 사유에 되게 됩니다.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3-3 동그라미, 천막 그 밖에 이동에 용이한 임시 중개실물을 설치한 경우 1-1 동그라미,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에서는 1-1 X가 되겠죠. 요거는 허위 광고니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회사 1-1 X, 이거는 금지되는 증서이기 때문에 3-3에 해당되는 사유에 되게 됩니다.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에서는 1-1, 이중 등록이니까 1-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개상물의 거래성의 중요성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된다. X, 과태료 처분 사유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종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종망을 운영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거래정보 사업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맞짱을 뜨는 겁니다.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하지 아니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협회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맞짱 뜨는 겁니다.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X.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협회죠. 협회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 정당한 세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세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에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연수교육을 정당한 세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다. X, 요거는 등록관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의 교육실시권자가 시도의사니까는 시도의사가 과태료 처분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세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성실 정확하게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중개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인에게 해당 중개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이 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 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에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는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 여기다가 포인트를 줘야 되죠.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는 과태료 처분 사유 대상자에 해당된다. X,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지 과태료 처분 사유가 아니죠.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개업공에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휴업한 중개업에 재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휴업기한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휴업 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사무소 명칭에 공인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개업공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개업공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개업공에서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중개사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 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거래 당시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시도이사가 과태료 처분한다 X. 요거는 개공사가 위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도이사가 과태료 처분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처분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 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맞짱 뜨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하게 됩니다.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회사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한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한다 X가 되겠죠.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이사가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시도이사가 과태료 처분한다 X. 요거는 등록증이니까 시도이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되겠죠.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X.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 보칙하고 벌칙을 공부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